오늘 이제 강화학습 통해서 실제 인공지능 구현하는 방법 다룰 거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 다룬 거는 오픈AI에서 개발한 오픈AI 짐 환경을 시작으로 게임 개발 엔진인 유니티의 머신러닝 에이전트까지 게임 환경에서 사용하는 강화학습을 천천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할 때 아나콘다 설치가 필요한데 이제 실습 페이지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참고하셔서 아나콘다 설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스스로 플레이하는 에이전트 만들기인데 왜 강화학습을 게임 환경에서 공부를 하냐, 이걸 강화학습 자체가 워낙 랜덤성이 강하고 올바르게 학습될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진짜 현실에서 사용한다, 강화학습을 현실에서 실험을 한다, 그럼 현실은 환경 통제가 거의 불가능. 이게 뭔 뜻이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위험한 분야면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좀 다른 분야에도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봇에다가 강화학습을 적용하고 싶다, 그럼 로봇 공학도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더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그냥 게임 환경에서 하면은 통제하기 쉽고 실습할 때 입력해야 되는 코드 양도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학습을 게임 환경에서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실습인데, 오픈 AI 짐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강화학습 그 플랫폼인데, 이제 오늘은 이거를 이용해서 그 실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그 따라 하시면은 실습 환경 준비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오픈 AI 짐 레트로가 지원하는 게임 보시면은 뭐 아타리 게임기 지원하고 PC 게임도 지원하고 닌텐도 계열도 지원하고, 이런 여러 게임을 원래는 롬 같은 거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여기서 공짜로 학습을 목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강학습을 실제로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환경은 흔히들 에뮬레이터라고 하고 게임은 롬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뮬레이터는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만 하면 구하기 쉬워요. 얘네는 저작권이 없어갖고. 근데 롬 파일은 게임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선스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게임 판매 사이트를 이용해 구매해야겠지만 여기 오픈 AI 짐 레트로에서 실습을 위한 롬 파일을 제공해준다.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서 제공하는 롬 파일 말고 뭐 다른 게임으로 공부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강화학습이 돌아가는 게임 환경 구비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강화학습 환경에서 게임을 실행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기존에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 실험해본 결과 여기와 여기서는 이제 강화학습이 돌아가는 환경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다른 게임으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제가 제공하는 거 말고 다른 게임으로 해보고 싶으면은 그 제작사한테 물어보는 게 빨라요. 여기서 강화학습 할 수 있냐 물어보면 대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전작에서 했던 것처럼 기터브를 먼저 클론하고 콘다 환경 설정 만들고, 좀 이거 오픈 AI를 쓰려면은 종속성 라이브러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코드 따라하면서 종속성 라이브러리 다 설치하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게임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 실행 불러와서 이 에어스트라이크 제네시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제공해주는 롬 파일인데 이게 실행이 됐다, 그럼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실행하면은 직접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 게임 플레이하면서 이렇게 터미널 창에 로그 파일이 떠요. 이게 로그 파일이 크게 이렇게 세 개만 뜨는데, 뭐 스텝, 에피소드 스텝은 게임이 얼마나 진행되었는가, 그러니까 게임 단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가를 의미하고, 에피소드 리턴스 델타, 그럼 말 그대로 어떤 행동에서 얼마나 큰 점수를 얻었는지, 어떤 환경에서 이 행동을 취했는데 이런 보상이 들어왔다, 그거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리턴은 이제 그 에피소드에서 먹었던 총 점수, 그거를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데이터로 강화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이제 에이전트를 학습시켜 보려면은 이 게임은 뭐 비행기 게임 다 해보셨지만 오래 가면 좋죠. 오래 살면 좋고, 뭐 장애물 부셔서 점수를 많이 먹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누적 점수를 최대화하도록 학습시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위에서 클론했던 짐 레트로 디렉터리 이동하고 이 한 줄 명령만 실행하면은 에이전트 학습 진행하는데, 이거는 이 책에서 제공해주는 코드예요. 랜덤 에이전트라 해서 무작위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게임 플레이하는지 보면은, 이게 그 랜덤 에이전트 코드인데 그냥 뭐 코드 이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게임이 실행되면은 뭐 자기 에이전트가 취할 수 있는 랜덤한 행동을 프레임 단위로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브루트 포스 접근법이라고 하는데, 이 랜덤 에이전트 실행해서 로그를 확인해 보시면은 얘는 랜덤하게 계속 취하면서 뭐 지금 점수가 몇 점인지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 딱 끝나면은 프레스 엔터 투 컨티뉴 메시지 뜨고 잠시 동안 멈춰 있어요. 여기서 엔터 버튼 누르면은 이제 다음 에피소드도 학습하고 다음 에피소드도 학습하고 이런 식입니다. 근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랜덤 에이전트는 무작위로 움직이는 정책이라 했죠. 근데 토탈리오들은 점점 증가하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정책을 따로 뭐 정하지 않고 랜덤하게 정책을 부여해도 에이전트를 훈련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조정하면서 가장 긴 시간 생존하면서 점수가 높은 에이전트, 계속 무작위로 이동해도 뭐 처음 한 것보다 그 다음 게 좀 높을 수도 있고 우연히 랜덤성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것만, 그러니까 최고 점수를 남긴 에이전트만 남기는 방식으로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을 브루트 포스 접근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브루트 포스 접근법은 실제로 강화학습하면서 많이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브루트 포스 할 때마다 최고 기록 남긴 거를 백업 파일을 남기고 영상을 남겨줘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랜덤해요. 행동을 완전하게 랜덤하게 취하기 때문에 이걸로 최고 점수를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좀 쓸만한 인공지능을 구현하려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브루트 포스 좀 자세하게 코드를 살펴보면은 이제 탐색 매개 변수라는 걸 주고 프레임 스킵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탐색 매개 변수는 이제 얘가 어느 정도 정책에 도달했을 때 이게 좀 괜찮은 정책인 것 같다. 거기 도달했을 때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정책이 있으면은 그거를 찾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그 익스플로레이션이 없으면은 그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얘가 확신을 하고 그것만 따져.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익스플로레이션 이게 그냥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선택한 정책 말고 다른 정책으로 가볼까 이런 호기심. 그래서 이건 확률 분포 써서 확률로서 이제 다른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을 여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프레임 스킵 클래스는 뭐 실제로 사람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플레이하기 때문에 굳이 프레임을 높여갖고 게임 시간이 느리면 학습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뭐 창도 줄이고 게임 진행 속도도 빠르게 해서 학습을 좀 빠르게 시켜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최대 에피소드 제한 역할하는 클래스고, 그 다음에 각 행동의 지점을 의미하는 노드 클래스다. 이렇게 클래스 두 개가 있는데, 만약에 강화 학습을 계속 돌리면은 얘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 모르니까 계속 학습을 진행하겠죠. 그럼 끝이 안 나겠죠.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타임 리미트로 한 에피소드당 이제 제한을 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그런 클래스고, 이거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더니 얼만큼 보상을 먹었다. 그거를 저장하는 노드 클래스입니다. 액션 선택인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랜덤으로 액션 선택하는 클래스고, 그리고 그 트리는 이제 만약에 초기에 위에서 행동 노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이 나왔다. 그럼 업데이트 시켜야겠죠. 그 업데이트 시켜주는 함수입니다. 그 롤아웃 함수는 이제 위에서 썼던 함수를 불러와서 그냥 기능을 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클래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위에 있는 함수 불러와서 관리해주는 함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메인에서 실제로 게임 환경 불러오고 함수들을 전부 다 불러와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근데 브루트는 실제로는 진짜 비효율적이라서 강화학습 하실 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픈 AI 베이스라인스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서 보시면 코드도 엄청 많고 좀 환경 구성도 좀 복잡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제공해주는 걸 사용하면은 이미 코드랑 그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냥 명령어 한 줄만 입력하면 바로 강화학습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걸로 더 쉽게 훈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환경 설정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따라하면은 환경 설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텐서플로우 깔아주는 거는 그래프로 얘가 얼마나 학습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로 깔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이걸로 사용을 해보면은 이 간단한 명령으로 실제 강화학습이 작동돼요. 그래서 베이스라인스 불러오고 사용할 알고리즘이 뭐냐? 강화학습에도 알고리즘이 여러 개가 있어요. PPO도 있고 SAC도 있고 뭐 PPO2도 있고 뭐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냐랑 환경 아이디, 어떤 게임 불러올 거냐, 그거 그 외의 옵션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로그 포맷을 먼저 지정해 줘야 되는데, 베이스라인스를 다운 받으시면 그 디렉터리 안에 로거.파이라는 게 있어요. 얘가 이제 로그 파일을 만들어주는 얘인데, 처음 기본 값을 보시면은 SCB랑 로그 파일밖에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랑 로그 파일밖에 안 만드는데, 저희는 텐서플로우로 그래픽화 시켜서 그래프를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텐서보드로도 하나 만들겠다 해서 코드 텐서보드 추가해 주신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은 알고리즘은 PPO2를 사용해서 게임은 카트폴 버전 1을 불러오겠다. 그리고
넘 타임 스텝, 최대 타임 스텝 얼마나 게임을 학습시킬 거냐 지정해주고 해당 학습된 학습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지정해주고 로그는 어디다 저장할 거냐 지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돌려보면 이 에피소드가 학습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뭐 얼마나 먹었다 계속 뜹니다. 그래서 얘네 인자를 설명해보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민 에피소드 랭스, 평균 에피소드 길이를 의미합니다. 에피소드는 그냥 학습이 진행되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 에피소드 보상 이렇게 뜨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초당 게임 화면 프레임 수도 왜 띄워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띄워주고, 그리고 손실 근사값, 하나의 클립 범위에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비율, 그리고 정책의 엔트로피 값, 정책 함수 손실값, 가치 함수 손실값, 이거 두 개 띄워주고. 근데 이 정책 함수랑 가치 함수는 PPO 알고리즘에서만 두 개가 나눠져 있고 SAC에서는 둘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SAC 실행하시면은 정책 함수 손실값밖에 안 뜹니다. 다음에 설명된 분산값, 이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제대로 예측되는 거. 그러니까 학습이 제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낮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타임 스텝을 배치수로 나눈 값, 총 타임 스텝스를 환경 종류 개수로 나눈 수. 이거는 실제로 강화학습을 분석할 땐 의미 없는 값인데 이것까지 띄워주더라고요. 그리고 학습에 총 걸린 시간과 총 타임 스텝 수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로그 파일로만 보면은 뭐가 뭔 소리인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확실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 텐서보드 불러와서 그 저희가 아까 저장해놨던 로그 데이터 불러와서 텐서보드로 띄워보면은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평균 보상과 평균 학습 시간, 평균 게임 진행 시간이 둘 다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익스플로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최고의 정책값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탐험을 하면서 잘못된 정책을 하다가 실제로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을 찾아서 더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래서 익스플로레이션을 사용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델 훈련 이제 잘 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여기서 학습한 모델 데이터를 위에서 저장했죠. 경로 저장해서.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적용해서 게임을 플레이 해보면은 아무것도 손을 안 대도 얘가 알아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강화 학습장인데 이제 가상현실이든 게임이든 점차 현실과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랑 비슷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갖춰지고 있으므로 그 환경에서 훈련한 모델이면 현실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강화학습을 적용한 로봇 공학 분야, 이런 중심 잡는 게 로봇 공학에서 많이 쓰여요. 로봇도 이게 걸을 때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많이 쓰이는데 이거를 발전한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미리 만들고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은 이점이 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커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강화학습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새로운 기술이 실제 사업 모델에 적용되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알파고도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뭐 위에서 말한 것처럼 현실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